일찍 좀 다녀 자식아. 응? 자, 들어주세요. 먼저 여기까지. 자,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분류하고 일반화하려 한다. 항상. 지금 얘랑 얘가 둘 다 동사인데 보통 우리가 categorize랑 generalize는 보통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야.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죠? 목적어 없으면 틀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갖다가 목적어가 things인 경우에는 보통은 이거를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아니면 그냥 자동사로 간주해도 크게 상관없다. 뭐뭐를 하다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그냥 자동사로 쓰는 경우도 가능해. 그게 불편한 사람들은 뭔가 things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 자, 사람은 자동으로 뭔가를 분류하고 일반화하려 한다.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여기 있는 이시 의미하는 건 앞쪽에 있는 내용이 앞문장이야. 항상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기 이제 오브 뒤에 동명사가 수동형으로 써있잖냐. 이게 왜 수동형으로 써있는 거냐면은 이 question 뒤에 for people이라는 어떤 주어가 있다고 봐줘야 돼. 우리가 being prejudiced가 편견을 가지다고 being enlightened가 계몽되어 있다. 사람들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계몽되어 있는 거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근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자,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는 거는 뭐를 지나는 거냐면은 어떤 태도 같은 걸 지나는 거야. 혹은 성향 같은 걸 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계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이 널려 있다. 혹은 지식의 수준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넓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도, 성향 혹은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이 분류하고 일반화하려 한다. 똑똑한 놈이든 멍청한 놈이든 그 다음에
태도가 뭔가 편견이 있든 아니면 편견이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사람이라면은 다 분류하고 일반화하려 한다. 됐니?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야. 뭐 하려는 게? 분류 그다음에 일반화하려는 성향 자체가. 자 다음. 자 이 범주가 혹시 뭔지 모르는 사람? 재성아? 네. 범주가 뭐야? 그냥 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우리 범주라는 거는 무언가를 갖다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묶어 놓는 거. 뭐 틀이랑 얼추 비슷하기는 해. 근데 우리가 범주를 만들려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주머니에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20개가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그 20개가 있는 걸 A랑 B에다가 나눠서 담을 거야. 나눠서. 그럼 우리가 A에 들어가냐 B에 들어가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범주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무언가를 분류하고 일반화해 놓아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걔를 우리가 범주라고 한다고요. 즉 여기 있는 범주에 내가 그 얘기 왜 했냐면은 얘가 뭐의 결과야? 분류하고 일반화의 결과란 말이에요. 범주가 분류, 그 다음에 일반화의 결과. 그래서 이 범주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주라는 게 우리 인간이 기능하는데 왜 반드시 필요한 거냐면은 이 범주라는 것이 구조를 제공해줘. 우리의 사고의 어떤, 우리의 생각의 구조 혹은 체계를 제공해준다. 자, 우리의 어떤 뇌가 있다고 쳐요. 뇌로 뭔가 사고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범주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 생각에 어떤 이런저런 정보들이 잡다하게 잔뜩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범주라는 게 있어야만 무언가의 어떤 정보를 담는 틀이 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범주가 없으면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는 정보들이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쉽게 뭔가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지겠지. 그죠? 무자기적인 상태로 있으니까. 자, 다음. 그나마 19강의 게이트웨이가 쉬운 글이에요. 그래서 이 19강에서 19강에 진짜 어려운 글들 뒤에 보면은 연습어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얘는 되게 쉬우니까 빨리 합시다. 일찍들 다녀라. 시간을 헷갈렸어요. 이게 재밌던.
PC방 나왔어 용호야? 네. 뭐 했어 PC방에서? 진짜 PC방 안 갔어요. 진짜. 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안 갔어요. 뭐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안 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매일같이 PC방 가는 내가 뭐가 되냐.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자, 다 보셨어요? 봐. 일단 5번 문제 보면은 명령문이거든. 이게 조금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imagine 뒤에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져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그 imagine은 목적어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까지가 imagine의 목적어이다. 그러니까 우리 if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간접의문문 인지 아닌지로 돼야 될 것 같지. 근데 그렇게 넣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눈에 해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석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여기 지금 보면은 so가 if 절 안에 so가 보이고 그냥 대시 뒤에 절에 여기 조동사 would가 보이잖니.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imagine의 목적어로 보는 게 아니라 가정법 문장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if 절과 그 다음에 주절로 이루어진 가정법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imagine 뒤에는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줘.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봐라. 이 정도로. 만약 우리가 모든 물건과 모든 어떤 시나리오 혹은 상황을 as truly unique, 진짜로 unique, 굉장히 좀 독특한 것으로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우리는 심지어 언어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떤 언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언어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4번 문장까지 뭐 읽었어요? 인간은 뭐 하려 한다? 일반화하려 한다. 범주화하려 한다. 그렇게는 몹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5번 문장은 어떤 의미를 있는 거냐면은 어느 정도로 일반화하려는 성질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집어넣는 문장이야. 봐. 모든 상황과 모든 시나리오를 정말로 유일무이한 것을, 즉 독특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서로 다 다른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떠한 그 상황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공통점이 단 하나 없는 각자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지금 봐봐. 이런 상황에서는 범주화하는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독립적인 걸로 본단 말이야. 모든 것들을 다 특이한 것을 본다고. 우리가 뭔가 범주화라는 건 비슷한 것들을 묶어 넣는 거잖아. 즉 비슷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갖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얘는 가정의 의미잖아. 가정은 이제 사실의 반대잖아. 그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덕분이란 얘기야? 범주화 혹은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조금 가정법이다 보니까 얘를 풀었으면은 우리가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일반화 혹은 뭔가 범주화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if절이 의미하는 거 있지. 이 if절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은 범주화 혹은 일반화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독특한 유일무이한 것을 보겠다는 얘기가. 됐어요? if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화랑 그 다음에 범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언어를 가질 수 없다니까 반대로 말하면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일반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건 일반화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화가 인간한테 뭐하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 이 문장의 주제 이름이 뭐라고? 일반화라는 게 얼마나 인간한테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인간의 일반화라는 경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이제 이 글이 중간으로 나아지는 거는 여기부터야. 여기부터. 자, 그러나 뭔가 필수적이고 유용한 일반화하려는 우리의 어떤 본능은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세계관을 왜곡시킨다는 얘기가 세계관이라는 건 별거 없어. 그냥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하면 된다.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를 A로 보는 게 아니라 A를 뭐 B로 관점하는 거야. A를 뭐 C로 보게 만들어 버린다고. O가 이런 일반화하려는 그런 본능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7번, 8번, 9번이 있는데 7번, 8번, 9번이 각각 이유야. 7번이 이유 1, 그 다음에 8번이 이유 2, 그 다음에 9번이 이유 3이다. 자,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일반화하려는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사역동사야. 목적격고. 그룹 쪽에서는 묵다야. 묵다. 잘못 묵게 할 수가 있다. 뭐를 잘못 묵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그 국가들을. 근데 어떤 국가야? 얘네가 전부 다 선행사야. 사람, 사물, 국가인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실제로는 매우 다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갖다가. 자, 봐. 얘들 있지. 얘들 공통점이 있어 없어요? 공통점이 있어 없어? 있어. 공간계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 동그랗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동그라미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지. 근데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동그라미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 세 개가 사실 다 똑같니? 아니잖아. 근데 인간은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면은 얘네들을 그냥 동그라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다음 또 예를 들면은 얘네들도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지. 뭔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카테고리는 묶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얘네가 인간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근데 우리의 어떤 일반화하려는 본능이 좀 지나치게 되잖아. 그러면은 뭔가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같은 그룹으로 묶어버려. 범주화시켜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사실 좀 비슷해. 자, 여기는 이도 똑같이 얘야. 일반화하려는 그러한 본능은 우리가 뭔가 가정하게 만들어. 뭐라고 가정하게 만드냐? 모든 것이나 어떤 모든 사람이 근데 어디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옆방. 옆방에 단어 있어요. 디지털 시험지 무슨 시험지? 다 써가지고 거기 안에 꽂아놨어. 머리가 자,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무언가 혹은 어떤 사람이 is similar, 비슷하다라고 뭔가 가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냐면은 다를 수도 있는데 걔를 그냥 같은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건 뭐냐면은 카테고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이미 들어가 있는 애를 갖다가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자 그리고 어쩌면 가장 뭔가 unfortunate 불행한 것은 자 여기 있는 it도 여기서 it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이 일반화라는 경향은 배웠으면 봐보자. 자 그리고 아마도 가장 뭔가 불행한 것은 그런 일반화라는 경향은 우리가 점프가 뭔가 말 그대로 뭔가 뛰어드는 것 나타내는 건데 결론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뭐에 대한 결론이야? 전체 카테고리에 대한 결론에 뭐에 근거하여? 자 얘가 based on 뒤에 얘 based on이라는 전사 뒤에 명사는 여기 있는 example이야. 근데 여기 있는 unused example이 a few 그 다음 even just one 얘 수준도 동시에 맞는 거야. 몇 개 혹은 심지어 단 하나의 unusual example 조금 특이한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어떤 그 카테고리 범주를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너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니?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뭐야? 말 그대로 성급한이잖아. 그냥 우리가 무언가는 무엇이다라고 뭔가 결과를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 오류라는 거는 무언가의 일부만 보고 아 얘는 이거겠거니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라고.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봐. 몇 가지 그 다음 심지어 고작 하나의 특이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그러니까 드문 경우 정말 좀 드문 경우를 가지고 전체 범주에 대해서 아 얘는 이러이러한 거야 얘는 이러이러겠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결론은 정확함이 뭐 하겠냐? 떨어지겠지. 그냥 우리가 어떤 무언가의 범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를 바탕으로 얘는 이거겠거니라고 평가를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9번도 그 이유인데 우리 하나대로 정리해줄게요. 7번, 8번, 9번 있잖냐. 각각 7번, 8번, 9번이 6번에서 말한 세계관 왜곡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쓰면은 저거 실제로는 다른 대상을 같은 카테고리로 같은 범주를 묶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다음 8번. 자, 같은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이 사실 완전히 똑같진 않을 수도 있거든. 응? 자, 여기 있는 이렇게 3명 남자라는 카테고리를 묶여. 근데 이 셋이 비슷하냐?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화하는 경향이 좀 지나치면은 남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다 똑같이 보는 그런 오류를 발생한다고. 그럼 범주 내의 차이를 무시하게 돼. 자, 마지막에 9번이 뭐냐면은 특이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야. 자, 9번 같은 게 어떤 예시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 개를 키우는데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주인이랑 개랑 관계가 보통은 좋지. 근데 TV에 이런 게 나와. 약간 맹견이 있는데 그 맹견이 주인을 물어 죽였다. 이게 드문 경우야 아니면 흔한 경우야? 되게 드문 경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맹견들은 인간한테 해로운 짐승이니까 다 안락사 시켜야 된다. 이 평가, 이 판단은 너무 성급한 것이지. 왜냐하면 굉장히 좀 드문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맹견 이퀄 위험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니까 되게 성급한 어떤 결론이라고. 맹견이라고 사실 다 어떤 사람을 주인을 물어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뉴스에서 한번 언급한 맹견이 사람을 죽였다는 어떤 뉴스를 보고 맹견 위험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경우에 특이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번 문장에 있는 세계관 왜곡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글은 1번부터 5번까지 문장과 6번부터 9번까지의 문장, 여기가 이제 딱 분리가 돼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은 인간의 어떤 일반화 혹은 범주화하려는 측면의 중요성.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는 그 범주화하려는 혹은 일반화의 성향의 위험성에 관한 글이다. 야, 그럼 뭐야? 장점이야, 단점이야? 둘 다 언급되어 있는 거지. 둘 다 언급되어 있는 건데 좀 초점은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주제를 접고 넘어가자. 자, 범주화라는 건 그냥 그 분류 그 다음에 일반화가 들어가 있는 개념에서 같은 개념을 생각해도 돼. 경향이나 자, 아직 뒤에는 완성 안 한 거거든? 너네 한번 생각해봐. 7번, 8번, 9번 같은 게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야? 저 경향이 뭐 해서 발생하는 걸까? 지나쳐서 발생하는 거야, 지나쳐서. 7번, 8번, 9번 문장의 어떤 그 세계관 왜곡, 그 왜곡의 원인들 있지? 걔네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쳐서야. 지나쳐서. 그래서 중요한 경향이나 과잉 범주화 혹은 과잉 일반화, 영어로 뭐라 할까? 얘 영어로 뭐라 할까? 야, 우리가 generalize가 동사로 일반화시키다야. 그러니까 generalization 하면 뭐야? 일반화겠지. over가 붙으면은 과잉의 그런 의미가 돼. 그래서 over generalization 하면은 과잉 일반화, 과잉 범주화 그런 의미가 된다. 문제를 이미 많이 나왔던 단어야. 이 지문에 관련해서. 됐지? 자, 다음. 넘어간다. 19항의 1번.
거지만. 좋지? 보자.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여기 뭐 either or 너가 너 많이 들어봤지?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 혹은 디테일이 뭐냐면 세부적인 것이야. 세부적인 것들을 갖다가 뭔가 조금 원하는 혹은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오리엔티드 하면은 뭔가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야. 세부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either A or B야. 그럼 A 혹은 B잖아. 너가 이런 사람 혹은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 거시적, 미시적 말 들어봤냐? 사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야. 거시적이 뭐야? 크게 본다는 얘기야. 미시적은 작은 거 세부적인 거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big picture thinker는 거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큰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detail oriented person은 반대야. 세부적인 무언가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나는 이거야 혹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란다. 왜? 얘 and가 아니라 either or야.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 둘 중에 하나. 자, 너는 뭐 아니면 뭐야.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사고라고 하는지 혹시 아냐? 뭐 아니면 뭐이다. 무슨 법적 사고라고 해? 이분법적 사고 얘기하는 거야. 이분법적 사고. 즉 너는 무조건 이 사람이야 혹은 무조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좀 곰곰이 생각해봐. 너는 이거 아니면 이거 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래. 그걸 실제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저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하는 사람이냐니까. 아니, 둘 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는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이런 사람이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정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라고. 즉 우리는 인간은 미시적인 어떤 사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사고가 둘 다 필요한 존재이다.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알았지? 마치 따지자면 그런 거야. 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MBTI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E가 있고 뭐야? 이제 F랑 반대가 뭐죠? P냐? T랑 반대가 뭐냐? F냐? T랑 반대가 F냐? T가 약간 좀 약간 뭐라고 그런 거잖아. 약간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F는 뭐냐? 뭐 감정적인 거. 야, 인간은 무조건 이성적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감정적인 존재이기만 한 거냐? 사실은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 둘 다 존재하는 건데 이게 어느 성향이 조금 더 가까운지 나타낼지를 표현하는 거야. 너는 이거 무조건 여기에 속해 혹은 무조건 이거에 속해. 이거는 좀 잘못된 사실의 어떤 생각인 거야. 마치 얘처럼 너는 스스로 거시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혹은 너는 스스로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둘 다에 해당된다 혹은 둘 다 필요하다야. 1번 문제는 그게 주제다. 1번 문제는 그게 주제야.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인간은 이분법적으로 거시적, 미시적 존재로 나눌 수 없다. 달리 말하면은 두
둘 다 필요하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것, 그 다음에 미시적인 것, 둘 다가 필요한 존재이다. 자, 이제 빨리 한다. 1번 문장에 좀 많은 의미가 들었다 보니까 설명한 거야. 자, 당신은 뭔가 큰 그림을 뭔가 중요시 여기는 뭔가 그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뭐 없이는 어떤 뒷받침하는 사실 없이는요. 뒷받침하는 사실 없이는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얘가 지금 부정과 부정이잖아. 그럼 이거를 부정과 부정 긍정처럼 해석해야 된다. 늘 의식적으로 해야 돼. 뭐가 있어야만 빅 픽처 띵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어야만. 뒷받침하는 무언가 사실이 있어야만 너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잖아. 뒷받침하는 사실이 거시적인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미시적인 걸 말하는 걸까? 미시적인 걸 말하는 거야. 앞쪽에서 얘랑 얘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서 너는 거시적이 될 수가 없어. 뭐 없이는 미시적인 무언가를 칭하는 거야. 얘가. 알았지? 얘가 이제 미시적 혹은 세부적인 걸 칭하는 거야. 미시적인 거 없이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달리 말해 미시적인 것이 존재해야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됐어? 자, 여기 or else는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이야. otherwise. 그럼 여기 있는 그렇지 않으면이 뭐 하지 않으면이냐면은 미시적 뭐야 앞에 있는 해석을 쓰면은 그냥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르고 큰 그림을 구성한다면 이 말을 이걸로 단어 하나로 압축을 한 거예요. 앞쪽에서 이거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다면서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은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르고 큰 그림을 구성한다면 쟤를 갖다 다시 부정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empty suit가 뭐냐면은 이제 허풍선이라고 나와 있지. 자, 허풍선이라는 거는 그냥 허풍쟁이라 생각하면 돼. 허풍쟁이가 어떤 놈들이야? 실수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에는 뭐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는 거야. 네가 하는 주장은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이 될 뿐이다. 자, 이번 문장 이렇게 생각해라. 미시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큰 그림, 즉 거시적인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다. 미시적인 무언가 없이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려면은 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이 될 뿐이다. 자, 다음 3번. 너에게 이 표현 있잖아. 줌인이라는 표현. 저 어디 사용하냐? 카메라로 무언가를 뭐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야. 줌인이라는 게. 그래, 확대. 우리가 확대하는 거는 큰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작은 거를 세부적으로 보기 위함이야. 세부적으로 보기 위함이야. 그럼 여기 있는 The brain power of zoom인이라는 거는 뭐를 칭하는 의미가 되냐면은 거시적인 걸 보는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미시적인 걸 말하는 거가 될까? 미시적인 걸 보는 걸 말하는 거야. 미시적인 것, 즉 세부적인 것. 그런 세부적인 것을 보는 능력은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해? 사실이나 아니면은 내용이나 아니면 at hand 하면은 지금 당장에 당면한 그런 의미야.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을 attending to 처리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우리가 미시적인 것들이 있지 않냐? 미시적인 것들 갖다가 보는 능력들은 사실 내용 어떤 현재 어떤 상황 같은 것들 갖다가 처리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시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야. 미시적인 무언가를 뭔가 좀 중요시 여기겠다는 얘기는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나 어떤 상황을 조금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자, 다음
3번까지 쓰고. 다 썼어? 자, 가이. 첫 번째 4번 보면은 주어가 동명사 and 동명사야. 우리가 보통 A and B 구조될 때는 복수 취급을 하지 않냐? 어? 근데 이게 필기는 보면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and를 두고 이렇게 병렬인데 그 의미가 연속적인 행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뭐뭐 하여 하는 것 이런 해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런 연속적인 행위가 될 때는 복수 취급이 아니라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동명사 두 개가 주어 자리에 있긴 하나 R을 쓴 게 아니라 is를 쓴 거다. 그래서 자 사실을 모아서 그 사실을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뭔가 지원하기 위하여. 다시 사실을 모아서 사실을 사용하는 것. 새로운 접근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너네 지금 3번 문장 위에 잘리는데 그 줌인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 줌인하는 능력.
그게 뭐를 필요한다고 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뭐였었지? 내용, 그 다음에 상황의 처리를 필요한다고 했었지 않냐? 즉 우리가 그 세부적인 것이라 함은 무언가 사실을 갖다가 무언가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지 않냐? 사실을 수집하여 그것을 새로운 처리 방법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은 뭔가 세부적인 것이라고 칭해도 아무 문제 없단 말이야. 이 주어 부분은 게더링부터 어프로치까지는 그냥 다 세부적인 것을 칭한다고 보도록 해라. 세부적인 것. 자, 세부적인 것은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은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to가 전치사가 부정사 아니야? 그래서 I 썼어요. 뭐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통합된 리즈닝, 무언가 추론, 그리고 더 깊은 수준의 사고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가 이 글이 왜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왜 그렇잖아.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가 많아. 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큰 그림을 못 보냐? 너는 왜 이렇게 애가 큰 그림을 못 보냐? 이거 보통 어떨 때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 한 가지 세부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집착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어떤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향상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미시적인 관점이 있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큰 가치를 부여할까? 거시적인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야. 보통은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다가 조금 더 큰 가치를 부여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거시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둘 다 필요한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걸 좀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글이 나온 거야. 사람들이 지나치게 여기에만 좀 중요시 여긴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걸 읽고 있어요? 미시적인 것들. 미시적인 것의 중요성을 읽고 있지 않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거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얘는 조금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지금 반박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미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 봐봐. 세부적인 것은 통합적 추론과 더 깊은 수준의 사고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즉 거시적인 것만 있어서는 이게 안 돼. 미시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다음 5번 보면은 여기 이 가주하고 진주가 좀 멀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밸런스 오브 뒤에 동명사 ing가 이렇게가 병력을 줘요. 그래서 뭐뭐를 아는 것과 뭐뭐를 아는 것의 미묘한 균형이 다야. 그 다음 뒤에가 해석이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나와 있지. 자, 여기에 이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4번 문장에 뭐를 칭하는 걸까?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4번 문장에 뭐를 칭하는 것 같아요? 통합적 추론과 더 깊은 수준의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관점의 발전이 의미하는 건 4번 문장에 integrated reasoning and deeper level thinking 제를 칭해. 그래서 지금 5번이 however가 붙어 있잖냐. 4번 문장의 의미는 뭐야? 미시적인 관점이 이런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야.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대조가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야. 해석을 봐. 더 많은 정보를 언제 모아야 하는지. 그 다음 뒤에는 뭐냐면 언제 더 많은 사실을 찾는 거를 스탑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에 균형이라는 것이 돼. 균형. 뭐가 균형이냐면은 통합적 추론과 깊은 수준의 사고라는 것이에요. 자, 5번 문장은 조금
의역이 좀 많이 필요해. 자, 5번 문장의 의미를 적어. 그 사실 혹은 그냥 우리 사실은 그냥 정보랑 원래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냥 5번에서 그냥 같은 의미를 취급해도록 해라. 사실과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의 일이야, 미시적인 관점의 일이야. 미시적인 관점의 일이란 말이야. 어? 사실과 정보 수집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기는 해. 근데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했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양으로만 가는 거, 혹은 무조건적으로 음으로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균형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균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 뒤에는 완성시키면은 자. 정보를 너무 많이 모으기만 해요. 정보를 너무 많이 모으기만 해.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정보를 그냥 잔뜩 모으기만 한다, 찾기만 한다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냐? 우리 인간의 그 머리는 그 한계가 있어. 그 정보를 잔뜩 모아놓기만 하면 그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처리하는데 어느 사람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 사람마다 누구는 이만큼의 정보를 누구는 이만큼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무한하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정보를 계속 모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모으고 나서 처리가 안 돼. 즉 머릿속에 굉장히 좀 혼란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았으면은 뭐 할 필요가 있겠냐? 멈춰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정보는 모아봤자 독이야, 독이야. 그걸 뒤로 완성시키면은 너무 많으면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양의 어떤 사실 정도만 모으고 그 처리 능력을 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양해줘야 돼. 자, 다시 읽어봐. 그 사실 혹은 정보 수집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뭔가 이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통합적 추론과 깊은 수준의 사고를 강화하는 데 중요해.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인간의 어떤 처리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의 사실만 모으고 처리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보를 모으다가 딱 이만큼에서 끊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넘어가면은 얘는 뭐 하는 거야? 처리할 수 없는 거야. 결국엔 스스로를 알아야 돼. 어디까지 모으고 어디서 모으는 걸 멈춰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게 5번 문장이다. 너무 어려우면 이것만 생각해라.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 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 내가 다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다. 정보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걸 처리가 할 수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모으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되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됐지? 자, 다음 넘어간다 이제. 자, 6번. 자, 중요한 것은 자, 얘가 하나의 표현이야. Toggle back and forth from him.
이 하나의 단어야. 이 보면은 와 이리저리 굴려보다 어디 어디에 끼워 맞춰보다 이리저리 돌려보다 그런 의미야. 그 엄청난 로우가 뭐야? 나의 것에 가공되지 않는지 처리되지 않은 나의 것의 그런 세부 사항들을 이리저리 굴려보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 고차원의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 이 고차원의 아이디어가 뭐를 칭하는 거냐면은 앞에 있는 얘야. 통합적 추론과 더 깊은 수준의 사고 혹은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 걔를 말한다. 관점의 발전 혹은 통합적 추론과 깊은 수준의 사고. 자, 우리가 이 글에 따르면은 세부적인 것은 정보랑 사실을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야, 찾는 거. 찾는 거.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봐. 엄청나게 많은 가공되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이리저리 돌려본대. 그럼 우리가 정보를 모으는 건 세부적인 것의 일이라고 치면은 이리저리 돌려보는 건 세부적인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떤 정보들을 잔뜩 이렇게 무작위적인 정보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미시적인 어떤 일의 역할이야. 여기까지는 어떤 미시적인 일이라고 치면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얘를 갖다가 이리저리 끼워 맞춰보고 돌려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뭐를 위해서는? 얘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의미하는 이리저리 맞춰본다라는 얘기지. 얘는 그러면 누구의 영역에 일갔냐? 거시적인 관점에 이를 거라고. 얘는 날 것의 엄청난 그 세부 사항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야. 어떤 큰 틀에서 어디에 적절한지 찾아보는 것이야. 너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모았잖냐? 이게 큰 틀에서 어디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원광재 일어나. 좀 깨워라 뒤에 좀. 정신 차려! 왜 네가 화를 내냐? 들고 있는 거 끼워줬는데, 응? 자, 그러니까 봐. 이런 어떤 관점의 발전과 통합적 추론과 깊은 수준의 사고를 위해서는 거시적, 미시적인 관점의 것을 뭐랑 결합시켜야 돼? 큰 틀에서니까 거시적인 관점과 결합시켜야 된다고. 자, 마지막 7번 문장.
모든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 계속 사실 얘기를 하지 않냐. 다시 몇 번으로 올라가냐면은 4번 가봐. 아니 4번이 아니라 3번. 그 The brain power of Julian, 뭔가 이 미시적인 것의 어떤 능력은 요구한다고 했잖아. 사실을 갖다가. 그럼 우리가 이 글을 따면 사실을 무언가 관련하는 것, 사실을 처리하는 거는 전부 다 어느 영역에 일로 간주를 해야 돼? 미시적인 영역에 일로 간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미시적인 일을 말하는 거야. 미시적인 일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 다음 똑같이 가져준 줘. 그 사실을 갖다가 fit, 끼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에 끼워 맞추는 거냐면은 더 우리가 스키마라는 게 인지적인 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적인 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사고의 틀이라고. 걔가 의미하는 건 이걸 따르면 큰 그림이겠지. 즉 얘를 끼워 맞추면 이런 거야. 미시적인 것들을 거시적인 것에 끼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됐나? 어려워. 사실 이건 정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다 하려고 하려면은 어려운 그린 건 맞다. 근데 사실 주제는 되게 단순해. 1번 문장은 주제야. 미시적인 것만 혹은 거시적인 것만 해서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둘 다가 필요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시적인 무언가 갖다가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말을 먼저 언급한 거야. 미시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시적인 것들이 있어야만 뭔가 통합적 추론과 더 깊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데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안 된다. 거시적인 것들도 같이 필요로 하다. 자, 줄 쓰고 넘어가자. 안 돼. 왜? 뭐야? 아우, 상관없어. 거기 다 거기 있어. 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자, 주황색 쓴 거를 잘 봐라. 둘 다 필요하다고 했잖냐? 왜 둘 다 필요하냐면 물론 이거에서 언급된 게 있어요. 2번 문장을 가봐. 지금 2번 문장을 가면은
뭐만 있고 뭐는 없는 거야. 2번 문장 들어가 봐. 2번 문장의 의미가 미시적인 것 없이 거시적인 것만 있는 거야. 얘야. 그러면 지금 허풍선이가 될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성의 부족을 말하는 거야.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문제야 이거. 그 다음 세부적인 것만 존재하고 그런 큰 그림은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자, 너네가 정보만 잔뜩 모았어. 잔뜩 모았단 말이야. 세부적인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얘 문제는 뭐냐면은 지나친 정보의 양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해. 우리 정보를 모으는 건 중요한 일은 맞으나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정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등 그 상황과 관련 없는 정보를 모으는 거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존재하지만 큰 그림 없으면은 이거는 지나친 정보의 양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한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글이라서 좀 설명을 좀 길게 얘기를 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 오늘 내 집은 나가야 되는데 되려나? 내 쉬는 시간 5분만 가질게. 5분만.